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제 더위 때문에 네, 휴가 생각이 간절합니다. 맞습니다. 한다희 박사님 혹시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없지만 오늘 휴가 트렌드를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대리만족? 네네. 대리만족도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상상의 영역이 있는 거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7월 말 거의 뭐 휴가 많이 떠나실 텐데 네. 올해 특별한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올해는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 2025년에 소비자들의 휴가 방식이 좀 이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또 날씨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들을 좀 키워드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요? 네. 왜 우리가 정말 이야기 올해 많이 했던 게 양극화잖아요. 네. 소비도 양극화. 아예 비싼 게 잘 팔리거나 아예 저렴한 게 잘 팔리거나. 네. 그러면 여행도 그럴까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전략적 휴가입니다. 전략적 휴가요? 네, 요즘 소비자들은 무턱대고 떠나지 않습니다. 뭐 항공권 특가나 여행사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최저가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최저가 분들. 떴을 때. 네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여행 플랫폼들이 앞다투어서 발표하는 게 뭐냐면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할인 프로모션을 기다렸다가 예약한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발표했고요. 특히 항공권 가격 변동 알림 서비스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그런 게 늘었다고요. 있어요? 네네. 항공권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그쵸. 그래서 좀 떨어지면 바로 알림이 오는 그런 기능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원하는 설정한 주가에까지 내려오면 알림 받듯이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미국 업계에서는 할인 기다리기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인기인데요. 경제 불확실성이나 또 달러 약세 속에서 소비자들이 항공사나 호텔이 할인가를 내놓을 때까지 예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도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체크인 직전까지 예약을 미루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좀 여행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 이거 눈치 게임이네요. 그렇죠. 근데 할인 딱 떴다. 근데 다음 주다. 네, 가야죠. 쉽지 않은데요. 이게 숙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크인 직전까지 좀 예약을 미루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임채원님이 항공권 같은 경우에 성수기에 특히 너무하다고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죠. 수요가 또 몰리니까요. 왜 시대별로 그리고 흐름별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본, 태국, 베트남 이런 가까운 해외가 아무래도 인기였는데 최근에 좀 떠오르는 여행지가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이 G세대 사이에서 급부상 중인 여행지가 바로 상하이입니다. 중국 상하이요? 네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 상하이 여행 브이로그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이 트립닷컴이라는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 상하이가 도쿄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올해 5월 초에 황금연휴 있었잖아요. 그때도 상하이 항공권 예약 순위가 3위로 뛰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상하이 여행이 급증했나 하고 보면 네. 무비자 입국 정책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8일부터 이런 정책이 202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에 허용을 했는데 이 정책 발표 이후에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하이가 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AI 로봇이 카페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QR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든지 또 먹거리도 풍부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야, 이게 요즘에 진짜 그 상하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물가도 싸고 네. 그런데 진짜 옛날의 중국이 아니고 그렇죠. 많이 변했다. 선진국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 여행도 사실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AI를 동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여행 계획 세우기가 힘들어서 여행을 못 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이 AI 추천 휴가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봤어요. 네.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이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라는 조사였어요. 나라요. 네. 근데 한국이 1등으로 뽑혔더라고요. 전 세계 6,7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한국 여행객은 21% 넘게 이 맛집 추천이나 숙소, 여행 액티비티 계획할 때 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유튜브 보시면 예. 뭐 챗GPT가 시키는 대로 여행해보기 뭐 아니면 무작정. 네 AI가 말하는 대로 무계획 여행하기 뭐 이런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행 계획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인공지능에게 결정해달라 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실제로 하나투어라는 여행사에 따르면 여행자들이 AI에게 물어본 이 질문의 횟수가 벌써 7만 건을 넘어섰다. 이렇게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 이 현지에 가시면 AI 기반으로 번역해줘서 또 외국인이랑 유창하게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교적 덜 알려지고 덜 붐비는 숨겨진 명소를 찾는다든지 또 이런 곳곳에서 AI를 활용하는 모습들이 아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IT 활용도 빠르고 맞아요. AI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네. 옛날에는 왜 여행사 지점 가서 상담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온라인으로 네. 카페, 블로그에서 정보를 공유했고 이제는 그냥 AI에게 물어본다. 맞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게 또 폭염이 빨리 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네, 바로 쿨케이션 열풍입니다. 베케이션이 아니라 쿨케이션. 네, 시원함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이제 쿨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쿨케이션 여행지로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네, 요즘 국내 여행사에서 이 휴가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몽골이 전체 예약의 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상 밖의 인기를 보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몽골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쾌적한 기후를 자랑해서 예. 어우 시원한 데 가고 싶다 하면 이제 몽골을 찾으시는 거죠. 네, 또 우리 국내 여행에서도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한국관광공사 관광 데이터 랩에 따르면 국내 여행 검색량 상위 100개 키워드 중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쇼핑몰과 백화점 같은 이런 실내 공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경관이나 볼거리보다 시원한 실내 장소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쿨케이션의 일부고요. 이야. 또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이 이 야간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예. 낮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 여행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한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높은 낮 기온을 피하고자 이 이른 아침이나 밤에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피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서 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요즘은 야경 투어 또 일출 트레킹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간대별 상품들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또 국내 여행 수요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국내에서 여름휴가 즐기겠다. 네, 이게 올해 좀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여름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냐 하는 조사였어요. 그랬더니 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여름휴가로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계획합니다 하는 그런. 이게 평소보다 높은 거예요? 네, 평소에 작년 대비해서 이 국내 여행 선호도가 크게 상승한 수치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국내 여행을 즐기냐 하고 봤더니 저활동 고휴식 휴가를 즐기고 싶다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휴식. 여름 휴가에서 사실 이 휴식을 가장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힐링,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나 국내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재충전하려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근데 그 휴식을 취하러 가서 계속해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쵸.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참 별책 부록이 그 휴식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도 있거든요. 주말에는 별책 부록 통해서 휴식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 아 이거 막 마음속으로 여행 막 떠나려고 했었는데 예, 한다혜 박사님을 보내야겠습니다. 서울대 소비자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